법조인으로 제가 19년 차입니다. 19년 차고 이제 대형 로펌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편하게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, 법조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엿보는 이제 검찰의 문제들이 있어요. 이제 변호사로서, 현직 변호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, 저는 첫 번째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이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력을 아주 집중 투입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이 상당히 오랫동안 보여졌고요. 두 번째는 본인들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들, 인지 사건들이죠, 보통.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든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무죄 확률이 일반 송치 사건보다 상당히 높고요. 세 번째는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눈 감는, 외면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. 세 번째 문제는 사실은 공수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, 첫 번째,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이 문제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,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힘을 좀 줄이는 거죠. 이제 권력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만이 아니고 상당히 다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죠. 예전에 중앙정보부, 안기부, 지금 국정원으로 바뀌어왔는데 가장 힘 있는 기관이 있었고 또 하나회로 대변되는 군인이 있었고 기무부대도 있었고,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대한민국에서 강한 권력기관은 검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중요 사건에 있어서 내가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단순히 문제된 사건만이 아니고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까발려지는 이 경험들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, 또 그런 고객들을 본 법조인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할 거고,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제 뭐 경찰하고 검찰 내가 누구 편을 들어서 누구한테 권한을 많이 주니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거는 여나 야나 기본적으로 권력기관 개편 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고, 그 종국적인 목표는 여당을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나를 위한, 국민을 위하여야 되는 거고요. 좀 디테일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권력기관 개혁이다, 개편이다. 이제 문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제 여당의 많은 의원들도 계속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데, 참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. 우리 정치권에 지금 경제 문제, 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문제, 또 실업 문제, 인구 절벽 문제, 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이 직업 증발 문제, 직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은 정말 국민의 삶과 더 직결되는 수많은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, 이런 거를 못하고 공수처, 무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가지고 지금 몇 달째 못하고 있고,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국민의 생활에까지 미칠 수 있는 바람직한 유의미한 권력기관 개편이 될까?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일단 있습니다. 근데 어쨌거나 필요한 개혁은 잘했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개혁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, 작년 한 해는 그냥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시끄럽고 올해 한 해는 그냥 또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, 과연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는, 밀어붙이는 검찰개혁, 권력기관 개혁 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만큼 이거 좋게 이해할 수 있을까? 색안경을 우리가 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검찰 인사 지금 너무나 마음대로 했잖아요. 지금 몇 달 동안. 추미애 장관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을 가졌던 검사들 다 승진시키고,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다 좌천되고,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라면 좋게 보여질 리가 없다. 내용이 좋아도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의구심,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도 문정권, 지금 또 여당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. 그래야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.